네, 오늘은 2022 3학년도 인하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및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미래 인재가 이제 저희가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대표적인 쓰는 내용이 되겠지요. 보면은 그래서 서류 평가 100%, 그 다음에 2단계에는 면접 평가가 이렇게 있다. 여기는 면접 평가가 없는 서류 100% 전형이 되겠다. 그래서 면접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으로 나눠져 있고, 면접이 없으면 아무래도 당연히 성적이 더 좋아야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으로 있고 논술 우수자가 있습니다. 논술 우수자는 제가 늘 얘기하는 3에서 5등급 친구들에게 항상 쓰라고 하는 전형 중에 하나에 있겠고요. 예체능은 제가 정확하게 한 학생들이 없어서 예체능은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영역이 이렇게 지성, 적성, 인성 종합적으로 해서 25라는 게 따로 있었네요. 근데 이렇게 학업 역량 30, 진로, 전공 적합성, 공동체적 역량 다른 데들도 다 이렇게 좀 3개로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하 참인제 면접 없는 전형은 성적이 45%다. 여기는 전공 적합성이 45%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써야 좀 유불리가 있을지 여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은 없다. 그것도 위에도 있었지만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논술은 학생부 교과 30% 그리고 여기도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 위에까만 적용이니까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뭐가 있나? 이런 거 있죠? 진로 탐구, 진로 관심 및 탐구 역량, 진로에 관심 30%, 탐구 역량 15%. 그래서 자기 생기부를 잘 활동을 살펴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학과에 입학사정관분들이 보셨을 때 맞는 활동이나 탐구 활동들이 있었는지 여부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성적으로 보여질 테니까. 공동체적 영역도 동아리나 같이 학교에서 단체 활동 프로그램 한 것들에서 내용을 보고 아실 수가 있겠죠. 비율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인하대에서도 이제 논술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등급이 점수 차이가 별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논술 성적으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점 차이, 1등급에서 6등급 차이가 16점 차이면 논술 점수로는 약 3.5점 정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논술 자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경제가 있는데, 그래서 자료들이 계속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자료 내용을 보고선 그 지문의 내용들과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표 보시고 할 줄 아는 영역들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입시 결과 보겠습니다. 인하 미래 인재 전형이라는 것은 아까 서류 종합 100%로 지금 인하 지금 미래 인재 인하 미래 인재는 여기 그죠? 면접 있는 버전과 이제 요거 다음 얘가 나오려나 봐요. 서류 종합 100% 같이 묶어놨네. 전년도랑 올해년도 이렇게 어떤 게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건 면접이 있는 전형이 되겠다. 최초 합격자 등록률이 100%는 그래도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단계랑 최종 등급이랑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하는지부터
차이가 별로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모집 인원에 따라서 이 경쟁률이 추가 합격자까지 보면은 실제 경쟁률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살펴보시고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공계 계열 지금 학과들은 평균 그래도 이때가 많죠. 이공계는 확실히 이때가 많은 것 같고, 네, 최종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학생 중에 이과 학생이 없어가지고, 이과 학생이 없고 문과 학생만 있어가지고 문과를 좀 열심히 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쨌든 경쟁률이랑 추가 합격까지 보시고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도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경쟁률이랑 추가 예비 합격 번호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문과로 내려오니까 그래도 2보다는 3이 더 3, 2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3, 2가 섞여 있는 것 같고, 최저는 4, 5, 6이 많이 있네요. 4, 5, 6이 이공계도 그렇고 다 4, 5, 6이 있다. 근데 다들 이런 거는 일반고 출신 아니라고 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그죠? 네, 그런 건 잘 보시고 네, 등급이 무조건 낮다. 인하대 나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인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 많이 그런 오해를 하는데, 네, 인하대 집 앞에 있어가지고 맨날 저 안 되면 서울에 못 가면 인하대 갈 건데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았어가지고 현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고3 될 때까지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가끔 등급만 보고 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도 우기는 애들도 있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거. 네, 여기 철학과에는 7등급 친구도 있네요. 7등급 친구는 나중에 최종 합격도 해가지고 여기 그냥 갔네. 근데 이 7등급 친구는 어느 학과에서 어느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붙었을지 참 이런 거는 가끔 궁금해요. 디테일한 자료들을 어떻게 해서 붙었는지 궁금하다. 네, 제가 보고 있는 학과들은 이런 학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학과들 보고 있는데, 네, 평균대가 이렇다라는 건 사실 뭐 큰 폭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평균 이렇게 형성된 거는 일반고는 이때 애들이 많은데, 그 다른 외고 자사고 출신 다른 일반고가 아닌 친구들이 4에서 많이 써서 4, 5에서 많이 써서 평균이 이렇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고 친구들은 평균보다 살짝 높아야지 네,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네, 예전에는 이 평균 컷 보고 일반고도 평균이면은 그래도 써봄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전공적 컷선 점수가 높더라도 전공과 관련된 진짜 찐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뭐 특별히 언어와 관련된 거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심화 학습을 한 친구들이나 그거에 대한 활동이 더 심화 활동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평균 등급에서 평균 등급 살짝 위가 일반고 친구들은 생각을 하셔야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대신에 또 경쟁률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충원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높았다. 그렇다라고 하면 또 상향으로 생각을 하고선 써보직한 그런 게 도전이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죠? 어쨌든 충원율이 그래도 다 존재는 하니까 네, 충원율까지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근데 인원이 별로 안 뽑는데 네, 그러면 도전하면 안 되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여기 성적만 이제 하는 영역인데 성적만 하는 영역은 경쟁률이 그래도 확실히 낮죠? 두 자리 친구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네, 평균은 비슷한 느낌 혹은 소폭 상향된 느낌이기는 한데 최저는 이렇게 있다. 네, 사실 이렇게 최저가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은 좀 전에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반고 친구들은 아니겠다. 그 친구들이 학교 성적은 낮지만 이수한 활동 과목들을 보고선 네, 더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합격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일반고 친구들 입장에서 뭐 억울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영역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일반고 친구들이면은 그 위에 면접에 있는 전형보다도 평균보다 좀 더 높게 생각을 하시고선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여기는 최초 합격자 등록률이 조금 더 낮은 것 같기는 해요. 과마다 뭐 다르니까 이런 거는 몇 년치를 자기가 직접 잘 살펴보시고선 고려해봐야 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특별한 전형은 저희가 보는 게 의미가 없고 논술까지만 볼게요. 네, 이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네요. 교과 전형. 이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영역이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실제 경쟁률이 확 떨어지네요. 실제 경쟁률이 확 떨어져. 그래도 내신 등급 컷은 다 2점대 와야 되고 실제 경쟁률 안에 있는 애들은 내신 컷도 높고 성적도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훨씬 더 높네. 학생부 종합지원보다. 그죠? 논술 전형. 그래서 훨씬 더 높으니까 등록률이 이것도 과마다 편차가 좀 심한 것 같네요. 숫자가 비슷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등록률이 합격한 친구들이 다 뭐 등록한 순위가 높다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추가 합격도 과마다 인원 편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내신 등급은 다 2점 초반대일 거라고 추측은 되네요. 근데 실제 경쟁률 보고서 3등급이나 아니면 밑에 친구들도 승인 썼겠지. 다른 학교 친구들도 일반고가 아닌 친구들도 승인 썼겠죠. 네. 그래서 내신 평균 등급이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 내신 평균 등급은 주요 과목만 한 건가? 네, 그게 잘 안 나와 있네. 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여기 나와 있는데 평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확인하는 이 필수 영역만 한 내신 성적인지 전 과목인지 나와 있지는 않아서 약간 언급이 돼 있죠. 동국대를 제가 이제 봤을 때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학과별로 예시로 나와 있었던 거 성적을 보니까 전체랑 그 모집 계열 학과에 맞는 교과만 뽑아낸 거랑 성적 등급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고려해볼 부분이 있는 영역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때 여기서는 계열별 반영 과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반영 과목에 대한 평균일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 평균은 아니고 이게 진짜 찐 평균, 주요 교과에 대한 평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 정도 돼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원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논술 경쟁률도 최저가 전에는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 인원 차이는 별로 없네요. 네, 실제 경쟁률은 저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 내신 평균이 우리가 일반고 친구들 같은 경우 3, 4등급 친구들이 보기에 편안한 숫자들이 써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논술 점수가 어느 정도에 되는지 아까 1에서 6등급이 4.5점 차이라고 했는데 논술 점수로 그죠? 그러면 만약에 5등급, 4, 5등급 친구들이 쓰려면 평균 점수보다 최소 4.5점 높아야 또이또이가 되고 그보다 더 높아야 합격할 수 있겠다. 그럼 논술 점수 90은 생각하고 목표 점수 90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은 추가 합격자들이 많지가 않은 느낌이에요. 그죠? 여기도 모집 인원 대비 뭐 추가 합격이 여긴 좀 많이 있었네. 네, 빵인 곳도 있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경쟁률도 실제 뭐 경쟁률 보지 않더라도 실제 경쟁률이 이 정도 되는 와중에 여기서 1등을 해야 합격하는 거고 네, 대신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고려해 봄직한 거는 4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학점으로 인하되 다른 데 쓰일 수는 없는데 논술로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등급 커트라인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상향 카드를 쓰는데 내가 논술 공부할 의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인하대 논술 뭐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공계는 제가 지난번에 시험 문제를 안 봤는데 점수가 되게 낮네요. 보니까 문제가 어려웠으니까 이랬겠죠. 그죠? 평균 점수가 이렇게 낮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내신 등급이 4등급인 친구들이 수학 뭐 기하가 문제가 나왔어. 맞출까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못 맞추지 않을까. 당연히 못 푸니까 점수가 맞을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죠? 여기 문제에 대한 안내는 아까 다 지나가가지고 지금 문제 안내까지는 안 먹어서 그런데 네, 이공계가 대부분 점수가 다 이랬네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 직접 한번 살펴보시고 시선이 네, 엄청 어려워서 못 쓰겠어요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못 쓰겠어서 어려운데 이 등급 친구들도 그냥 도전을 했다. 실제 점수를 받은 평균이 이렇다. 그럼 나는 세 문제 두 문제 맞출 수 있게 기하 포기하고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 기하도 빡세게 공부해 볼 것인가. 근데 이거는 인문이랑 진짜 수리는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 수능보다도 빡세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5, 6등급에 다른 학교 쓸 게 없고 정시도 덮었다. 그런 친구가 수학에 올인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해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이공계 논술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문 논술이랑은 달라요. 인문 논술은 네, 여름방학 때 좀 땡겨서 하시고 수능 끝난 이후에 좀 땡겨서 공부하시면은 가능성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전공 적합성이 많으냐 성적이 많으냐 나눠져 있으니까 자기에게 유불량을 꼭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고 인하대 논술 그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늘 인하대라는 타이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하대를 입학하는 걸 1순위로 생각을 하시고 네, 인하대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과에 대한 고민을 나중에 또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공계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리 논술이 자신 없으면 인문 논술 고려해보는 것도 항상 상담할 때 이야기를 해드리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말고사 마무리 준비 잘 하시고